안녕하세요. 슬로우 주식입니다. 9월 21일 테마동향 및 특징주 마감 시황입니다. 시장 종합을 먼저 보시면요. 코스피 종합이 마이너스 1.75%, 코스닥 종합은 마이너스 2.50% 하락 마감하였고요.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거의 개인이 순 매수하였습니다. 예. 미니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32%고요. 유가는 89달러 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원달러는 1339원 좀 더 올라갔네요. 이게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원화는 약세가 됩니다. 약세가 된다는 거는 원화가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가령 지금 1300원인데 약세가 되면은 더 15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약세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제가 영상 찍고 있는데요. 그 아파트 공사가 10월 3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망치 소리가 좀 음이 섞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쿵쿵쿵 소리가 나더라도 지금 아니면 좀 찍기 어려울 것 같아서 찍으니까요. 이 점 좀 양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도 좀 이게 소리 쾅쾅 나니까 짜증은 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코스닥 일단 코스닥 종합 업종 차트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드렸고 원래는 이 추세였는데 이 추세 꺾였다. 꺾인 다음에 박스권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근데 이 박스권 이 저점이죠. 이 앞에 저점을 오늘 뚫었네요. 이 저점을 뚫고 하방으로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5일선, 241선 다 뚫었으니까요. 혹시라도 다음번에 이 저점을 테스트하러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 더 추가할 수 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더 어떻게 안 된다면은 이게 급격히 음봉이라는 게 한번 떨어지면 거의 이게 그 적산병이라고 하나요? 그 올라갈 때 3번, 내려갈 때도 3번.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음봉이 한번 시계 떨어지면 내려올 수 있으니까요. 가급적 시드머니를 좀 줄이시고 예수금을 늘리는 방안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매매일지나 어디 블로그에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럴 때 만약에 매매가 힘들고 예수금이 좀 남아있다 하시면은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린다면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한 번은 따라 올려야 될 겁니다.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차이가 2% 차이 정도 나는데요.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리게 되면 은행권도 금리가 더 올라갈 겁니다. 금리가 더 올라가면 이자 비용이나 아니면 수익을 우리가 얻을 건데요. 이자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아마 경기가 더 침체로 갈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로 간다면은 일반 경기 우리나라 사이에서 내수가 안 돈다는 얘긴데요. 이럴수록 국가가 부채를 좀 떠안아줘야 되는데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경제적으로 관점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오해 없으시면 좋겠고요. 내수가 살아나야 서민들도 좀 살 수가 있습니다. 계속 전기요금도 지금 더 올리겠다 하는데 그런 고정비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다 서민들에게 부담돼가는 겁니다. 돈 많은 기업들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지만 정말 없고 가난하신 분들 그런 저 같은 일반 서민들도 그 한 푼 한 푼이 아까워서 점점 돈을 안 쓰게 되면은 일반 시장 상인분들도 더 힘들어지죠. 매출이 안 나오니까 아마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서민이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도 같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잠시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버리시면 됩니다. 오늘 표 의결 투표 한다니까 거기가 좀 신경 쓰여서 좀 그런 말이 나오게 되네요.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자리까지 테스트 한 번 더, 이 자리에 한 번 테스트 더 올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금리가 더 오른다면 이자 수익을 볼 수 있는 은행권도 괜찮습니다.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도 이미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상승 추세는 꺾였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 자리인데 이렇게 하방인데 여기서 다시 눌렀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 했는데 내려왔네요. 일단은 이 하방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이것도 저점 테스트 하러 이 지점까지 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내려오고 아니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죠. 다음 구간. 일단은 안전매매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많이 드는 시점입니다.
인포스탁 섹터 종목인데요. 오늘 상승한 종목 모비스죠. 예, 모비스 원전 관련주 국내 첫 중환자 치료 환자, 이게 뭐 전립선암 환자 관련이죠. 뭐 비추로테크 이것도 원전 관련주로 같이 따라 올린 것 같고, 다원시스 같은 경우도 이것도 뭐 그거죠. 핵융합 에너지 다 이쪽이 따라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급등주나 상한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정리해 가지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드리고 블로그에도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추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초전도체 모비스 올라갔죠. 또 뭐 이것도 근데 모비스가 이게 초전도체 관련주 된 게 아니라 핵융합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음압 자, 이것도 아까 테마동향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보시고요. 일단은 오늘 주도주 이쪽이었습니다. 전일 대비 등락률 상입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이건 뭐요? 미국 AI 의료 뭐 진출 관련주로 제가 일단 기억하고 있고요. 위메이드 플레이드는 중국 판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뭐 게임 그런 거 진출이다. 신신제약 같은 경우는 다시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모비스는 아까 보셨고, 우정바이오도 음악 관련 해가지고 뭐 치료 관련 이런 겁니다. 뭐 넥스틸 같은 경우는 좀 좀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내려와도 좋고 종가로도 좋아 보이는데 종가로 하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시장이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니까요. 갈론만 가는 또 그런 테마장인 것 같습니다. 개인 장세입니다. 개별주 장세. 일단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이나 좀 오르고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들은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테마동향 및 특징주 보시겠는데요. 원자력 발전, 대통령 유엔 연설서, 원전 포함 CF 연합 결성 제한 소식 등의 일부 관련주 상승. 근데 여기에는 뭐 수소, 풍력, 태양광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거에서 뭐 다시 다 하겠다 하는데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원전을 너무 고집하고, 어떤 뉴스 기사를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렸는데 그분은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일찍 시작한 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 다른 나라가 이미 신재생에너지, 자연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 지열 이런 거 수소 쪽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만 원전으로 돌아가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뒤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저는 약간 거기에 공감하는 겁니다. 원전이 너무 좋습니다. 에너지로서는 좋은데 나중에 지금 후쿠시마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처리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 아이들과 미래 환경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줄이거나 아니면 지금 상황만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위험한 것보다는 차라리 나으니까요. 한번 터지면 우리나라는 땅이 작습니다. 북한 빼고 우리나라만 지형을 따진다면 일본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절반도 안 될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 터지면 우리나라 절반이 다 오염으로 감염될 겁니다. 아마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듣고 버리시면 됩니다. 맥신, 경희대 연구팀 맥신 이용 수계 아연 금속 전지 상용화 전략 지시 소식의 일부 관련주 상승. 맥신, 나인테크 센코 태경산업이라고 하네요. 맥신은 끝이 없네요. 우리 안성기 형님, 예, 커피는 맥신이죠. 2차 전지 전기차, 전기차 전환 연기 및 전기차 업체 주가 약세 등의 하락. 예. 전기차 전환 연기 및이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2030년으로 예정되었는데 2035년까지 연기한다고 하는 거네요. 그만큼 지금 EU나 영국이나 EU죠. 유럽연합이 지금 경기가 안 좋습니다. 이번에도 금리를 한 차례 올렸고 더 이상 안 올리겠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또 금리를 올린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럴수록 공부를 많이 하는 시장, 어려운 시장에서 공부 많이 하시면은 나중에 쉬운 시장이 오면은 지수가 다시 반등하는 시장이 오면은 그때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시면 되니까요. 지금은 공부하고 예수금 좀 모아놓는다, 소액으로 하신다 생각하시면은 참 좋은 시장입니다. 공부하기에는요. 반도체 관련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세 등의 하락에 반도체 관련주 많이 올라서 내려가는 거죠. 너무 올랐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증적 관련주고 OLED 관련주 여러 가지 섞였는데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핵융합 에너지 국내 첫 중입자 치료 환자, 여기서 보시면 모비스, 다원시스,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죠. 비트로테크, 그다음에 여기 또 우정바이오가 여기 나왔습니다.
한편 전라남도와 방사광 가속기 활용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우정바이오, 그 다음에 중립선 암치료 지원 사업 AI 헬스케어나요? AI라고 이거 기사를 그대로 인보스탁에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뭐 퓨처캠도 있다네요. 방사성 의약품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퓨처캠. 그 다음에 증권은 국내 증시 약세 등의 하락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은 주식 시장도 어렵고 뭐 코인 시장도 내려가고, 미국에서는 지금 그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을 갖다가 뭐 어떻게 조사한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인이고 뭐고 지금 다 좀 조심해야 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경계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일은 아마 영상을 못 찍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영상을 못 찍는 만큼 공부용 좀 많이 더 좀 보시겠습니다. 예, 유신이죠. 유신 상한가 후 쭉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거래량은 안 터지고면서 내려갑니다. 거의 대부분 이 정도면 지지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에서 꼭 나와줘야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아니면은 이 볼리전 밴드 하단선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같이 꾸준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하나기술이라는 차트를 보셨을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죠. 밑에까지 아예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돌파한다. 유신 같은 경우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뭐 네옴 이런 쪽으로도 섞일 수 있으니까요. 그 점 테마는 살아있다. 거래량도 여기보다 이만큼 또 들어와 줬다. 그런 점에서 일단 거래량이 나가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박스권 단단한 지지 자리가 있죠. 이런 지지 자리가 지켜주는지를 확인하고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넥스틸입니다. 오늘 만약에 지수만 좋다면은 저는 이거 아마 종가 베팅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시간의 단일가로나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매물대가 여기가 좀 강하네요. 강하니까 고점을 찍어보는 겁니다. 고점을 찍어보고 중간 라인에 맞았죠. 그러면은 적어도 여기 이 자리죠. 1750원이나 1700원짜리까지 혹시라도 눌림이 온다 싶으면은 여기까지도 올 수 있겠네요. 1500원짜리까지 눌림이 온다. 아니면 분할 매수해가지고 중간 라인에서 나는 손절하겠다. 잡으면은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작은 박스입니다. 이게 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제가 5강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5강 볼린저 밴드지만 볼린저 밴드를 떠나서 종합적으로 다 한번 제 차트와 비슷하게 제가 쓰는 것 차트처럼 대략 어떻게 전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도 이렇게 돌렸습니다. 돌리고 거래량 터진 전 자리, 이런 자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자리죠. 하지만 100%는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하셔야 되고요. 다원시스 같은 경우도 제 차트로 보면은 일단은 뭐 상승 표시가 떴죠. 상승 표시가 뜨고 여러가지 상승 표시 뜬 자리를 고점을 돌파해 주었습니다. 이게 481선을 맞고 지수가 안 좋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갔다 갈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위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상당히. 근데 또 재밌는 게 또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이런 최고점에서는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역사적 신고가를 간 자리입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간 자리는 여기 보시면 이 자리죠. 이 자리에 매물대를 모든 걸 다 소화한 자리입니다. 여기 소화되는 부분에서 보시면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고점에서는 뭐 거래량이 많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떠한 이슈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또 끝나고 어떤 이슈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들어가면서 추세를 돌렸죠. 돌리고 다시 내려오겠죠. 또 내려오면서 눌림 자리 주면은 그때 한번 보시면 나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엑서스바이오죠. 엑서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렇게 기준봉이 쓴 다음에 아래로 갈지 옆으로 갈지 위로 이렇게 쳐댈지 모른다. 다만 이 자리는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내려온다면은 이 자리는 꼭 지켜줘야 더 갈 가능성이 있다. 몇 번 뚫어줬습니다. 보시면은 계속 돌파 자리입니다. 한 번 뚫어주고 뚫어준 세 번, 네 번 보시면,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가 추세를 또 약간은 바꿔주는 자리죠. 이 상태로 보시면 여기서도 근데 다시 이걸 말아 올려주고 고점을 높여주고 이런 것도 잘하면은 뭐 운이 좋다면은 이런 데서 종가 베팅 들어간다면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들어갔던 종목이죠. 캠비시스. 아직 안 팔았는데요.
손절도 안 하고 좀 더 지켜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들어간 종목은 절대 매수 금지입니다. 공부용으로만 같이 설명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매수 금지입니다. 손실이 날 가능성도 상당하기 때문에 항상 매수 금지입니다. 예, 오늘 3% 마이너스 3% 마감했네요. 이 정도면은 훌륭하게 잘 지켜준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는요. 그냥 오늘 우듬지팜이었네요. 저는 우등지팜인 줄 알았는데 뭐 소고기인 줄 알았습니다. 예. 농담입니다. KMW 같은 경우도 이게 상한가봉인데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내려오면은 21선 지지받는지 아니면 여기서 좀 더 고를 파고 이렇게 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신스틸이 맞나요? 넥스틸, 다원시스, KMW는 이런 거는 쭉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항상 확인하는 버릇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재무제표는 항상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까? 보실 때마다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꼭 확인하시고요. 나머지 좀 볼 게 뭐가 있냐고 지켜보는데, 우리 ENL인가요? 이것도 뭐 나빠 보이진 않지만 너무 고점에서 이게 일단은 뭐 고점 테스트 나오고 다시 차트 돌리고 내려오고 박스권 기간 조정에 들어갑니다. 5강에서 보셨을 겁니다. 5강 보시면은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박스권이라는 게 볼린저 밴드 안에서 이렇게 논다. 이 삼각 수렴이죠. 이동평균선의 수렴이죠. 이동평균선의 수렴 기간을 갖는 겁니다. 그만큼 기간 조정이죠. 그게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뭐 이것도 어느 정도 계속 위를 찔러주고 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거기에 중요한 점, 쌍바닥 찍고 이 자리는 지켜주고 위로 추세를 이렇게 상방 추세로 달리고 있죠. 이 상태로 하니까 이건 추가적으로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는데요. 일단 지수가 안 좋으니까요. 공부만 하시고 추적해서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9월 21일 테마 동향 및 특징주 마감 시황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5강 제가 올려드렸으니까요. 5강 볼리전 밴드 및 1강에서 5강 관련 모든 거 종합적으로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그거 보시고 꼭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제가 그거를 나중에 내년에 비공개로 돌린다고 하는 거는 예전에 제가 좀 늦게 세무사 공부를 해서 시험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떨어졌지만 개인적인 사정과 뭐 가정사 때문에 떨어졌지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죠. 그게 떨어졌지만 그때 느낀 점이 여러 동생이나 제가 좀 늦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동생들이랑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 느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가 무료로 어떤 강의를 볼 수 있다면은 그거를 정말 그 도덕적 해이처럼 안 본다는 겁니다. 이게 좀 아까운 현실인데요. 자기 돈이 들어가지 않고 볼 수 있는 무료는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집중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배울 기회가 있으면 배우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이면은 아마 비공개로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정이고요. 비공개로 돌린다면은 뭐 제가 뭐 그거를 다른 뭐 이상한 뭐 전문가 흉내 내시는 분들이 아마도 있겠죠. 이 가정입니다. 그분들 뭐 전문가도 정말 아니시면서 막 돈 받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좀 나쁜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주식탄태님 같은 경우는 정말 찐 전문가가 맞습니다. 그분은 정말 잘하시고요. 저도 그분 거 짧은 영상하고 긴 영상 뭐 공부 영상 보고 혼자 그 부분 거 보고 혼자 좀 많이 공부해가지고 혼자 자립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무료 영상을 본 겁니다.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영상을 보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알아냈으니까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큰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큰 그림만 보고 큰 그림을 작은 그림에 대입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큰 그림, 이게 큰 그림이고요. 큰 그림을 이제 작은 그림에 대입하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면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죠. 5강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선행스팬을 돌파하는 자리, 볼린저 밴드를 뚫어주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지지와 저항 보시면은
제가 내일은 방송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꾸준히 보신다면 도움 되실 겁니다. 박스권입니다. 여기 박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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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권. 여기서 그러면 저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은 지지가 나온다. 다시 박스권을 돌파하면 지지가 나온다. 그런 후 그 박스권을 다시 돌파하면 또 지지가 나온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볼린저 밴드 1파, 아니 볼린저 밴드가 아니죠. 이게 뭔 파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1파, 2파, 죄송합니다. 3파 이렇게 나오죠. 파동이라는 게 3파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A파, B파 이렇게 나오죠. 위에서 이렇게 터는 걸 수도 있고 이게 매집 관련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어트 3파동이네요. 요새 가물가물합니다. 이런 거에 반복적으로 숙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숙달돼야 어느 정도 좀 자리박기가 쉬워지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강의 보시고 지지와 저항도 똑같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렸는데 이런 지지 자리 박스권이다. 지지 자리가 박스권이다. 이걸 뚫으면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도 다 큰 그림입니다. 다만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에 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점과 자기가 뭐 보조 지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슈팅 자리가 나오는 거를 표시해 줄 수 있는 자리 이런 걸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천천히 지금 강의 뭐 내년까지니까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10, 11, 12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요. 열심히 보시고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21일 테마 동향 및 특징주 마감 시황 마치고요. 상한가 및 급등주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하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